렌스를 하늘을 향해서 크게 치켜든 이런 포즈도 충분히 멋지죠. 직선적인 무기다 보니까 들었을 때 멋이 한층 더해지거든요. 또 거기에 역시 이번에도 손목은 열리라고요. 그리고 무게중심 조금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뒷다리로만 서서 앞다리를 드는 액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 자체도 기본 다 라쳇이었잖아요. 튼튼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의 나이트 그리폰! 메탈 카드보드 W에 새로 등장을 할 와일드 카드보드 나이트 그리폰입니다. 발매는 2025년 12월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55,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좀 살펴보면은 이 나이트 그리폰 이 S대의 그 스카이 갤럽이랑 비슷한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나이트 그리폰은 제트기, 스카이 갤럽은 수송기인데 변형하고 웨폰 카드 쓰니까 둘 다 사족보행. 근데 흰색과 검은색이니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뒷면도 한번 살펴보면은 웨폰 카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톰 슬래시와 스톰 러너. 근데 진짜 스카이 갤럽도 윈드 러너였잖아요. 어라? 그리고 더욱 강력한 와일드 카드봇의 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켠에는 무장의 수납 기믹이라든가 뭐 웨폰 카드 나와 있기도 하고 반대쪽에는 준. 그러면은 오픈! 짜란! 역시 내용물은 큰 블리스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저 웨폰 카드가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나이트 그리폰의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뭔가 거대한 게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메인 무장인 크림슨 랜스. 기본적으로 랜스 자체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색깔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가드 부분에도 빨간색의 중심부, 금색의 테두리, 장식 같은 것들도 기본 금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겉부분이 패널 라인은 있지만 매끈한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스 자체도 약간 제트기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터빈 같은 디테일에다가 추진 장치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좀 보기 좋네요. 그리고 나이트 쉴드!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끈한 실루엣,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매끈하죠. 그러면서도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 거기다가 금색이나 흰색 라인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은색 위에 나머지 색깔들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크림슨 랜스 그리고 나이트 쉴드 둘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죠. 면적은 아무래도 쉴드가 더 넓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리고 나이트 그리폰의 메탈 카드! 안에 있는 일러가 굉장히 멋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검은 색깔 메탈 카드고요. 뒷면은 역시 이번에 W 야수 같은 그런 야생의 느낌이 나는 그런 엠블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폰 카드 크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이걸 장착하면 이제 사족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폰 카드끼리만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스카이 갤럭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트 그리폰 쪽이 훨씬 커요. 그리고 무게도 나이트 그리폰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도 그럴 게 스카이 갤럽의 윈드러너는 정말 다리만 달려있다면은 이쪽은 날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이따가 이제 셋업 했을 때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쪽에 조인트가 작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추어서 메탈 카드 장착! 자, 메탈 카드입니다. 쓱. 그러게요. 카드 뒤쪽으로는 무한한 공간이 있네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금색의 사출색이 되게 이뻐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본체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금색들이 다 그냥 도색해 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넓은 면적은 금색 사출입니다. 메탈릭 골드 사출이고요.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질감이 조금은 있지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사출색 금색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딱 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출면이 먼저 바닥에 닿거든요. 그래서 도색면이 스크래치 날 일이 크지 않겠더라고요.
딱 이제 웨폰카드 바닥에 내려놨을 때 이 가장 먼저 닿는 데가 사출면이거든요. 자, 그럼 나이트 그리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던 그런 메탈 카드봇인데요. 전체적으로 기본 검은색 베이스에 빨간색의 장식들과 금색의 장식들 전부 다 아주 멋지게 잘 조합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좀 뭐랄까? 검은색 턱시도를 연상케 하는 느낌이랄까요? 흰색이 있긴 한데 유독 상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다리 사이로 그 턱시도의 꼬리 같은 부분도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묘하게 캐릭터가 좀 프라이드가 강하진 않을까? 좀 약간 자존심이 세거나 그래서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요. 되게 진지한 성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묘하게. 그러면서 날개 자체는 엄청 큰 건 아니고 딱 적당한 사이즈? 막 과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그리고 등에는 이제 비클 모드가 됐을 때 이제 기수 파츠가 등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그 1기 때의 플레타제트도 조금 생각이 나면서 근데 머리 디자인이나 이런 건 기사에 투구를 쓴 것 같으니까 좀 스카이 갤럽도 생각나면서 왠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분위기상 굳이 따지면 이제 스카이 갤럽과 왠지 딱 1대1로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짠! 가져왔지요. 백색의 스카이 갤럽, 검은색의 나이트 그리폰 해가지고 왠지 흑백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러고 보니까 완구 사이즈도 똑같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로 둘이 뭔가 있지 않을까. 왠지 작중에서 둘이 만나면 왠지 아는 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둘이 왠지 비슷한 구석이 많아 보이니까요. 근데 스카이 갤럽이 수송기다 보니까 날개 사이즈도 훨씬 크고요. 조금 더 두꺼운 느낌도 좀 있네요.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보면 확실히 날개 사이즈가 스카이 갤럽이 압도적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따가 다른 모드 때 또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는 나이트 그리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 W 식구들끼리도 한번 비교해봐야죠. 와일드에 등장할 다른 메탈 카드봇 앞서 리뷰한 친구들이죠. 같이 비교해보면은 블루캅보다는 크고요. 타이건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중형 사이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머리부터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잘생겼습니다. 이 메탈 카드봇 특유의 눈동자도 눈동자긴 한데 되게 헬멧의 디자인이 스카이 갤럽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기왕에 스카이 갤럽 얘기한 김에 머리도 잠깐 머리만 비교해보면 스카이 갤럽은 그 중세시대 기사의 요 이마 자체가 눈 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이렇게 밑으로 탁 내리면 눈을 가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나이트 그리폰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스타일. 근데 귀 뒤쪽으로 날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금색 장식 부분들과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엄근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이랄까.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도 좀 갖고 있네요. 다음은 몸통. 몸통 자체는 이제 가슴 정중앙에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는데 주변으로 싹 다 흰색 포인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체 쪽으로 흰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리 쪽이라던가 아니면 가슴, 정중앙, 좌우 전부 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많은데 거기에 좀 포인트로 밝은 톤의 몸통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물론 그러면서 기본 컬러인 블랙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흉부 좌우로 해서 은색으로 이렇게 덕트 디테일도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변으로는 금색 라인이 있고요. 허리에 있는 흰색 부분은 다 이게 양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복근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짧습니다.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면서도 금색의 장식 부분이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어깨 위쪽과 옆으로는 은색의 그런 형태도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 마치 스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의 초록색, 메탈릭 그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근데 어깨가 짧기는 하지만 날개랑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면은 날개 자체가 어깨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각도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깨의 높낮이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 하박에도 보면 검은색 베이스에 흰색, 빨간색, 금색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팔 바깥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무장을 장착하거나 변형할 때 쓸 구멍이고요. 팔 자체도 각도가 되게 굴곡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 두껍지도 않고요. 적당히 얇으면서 멋진 느낌.
골반 같은 경우는 뭐 스커트 같은 형태 없이 심플하게, 그치만 가운데 있는 이 금색 장식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는데 나 이거 좀 어디서 봤는데 싶은 느낌이 있어서 스카이 갤로벌을 보니까 비슷한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노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얇은 허리, 골반, 요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관절 주변도 금색의 장식과 바깥쪽에 빨간색의 포인트, 다리를 일자로 놨을 때 이 고관절과 이제 허벅지 아래쪽이 함께 약간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각진 외형, 지금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허벅지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각진 그런 느낌입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음각 부분도 있고요. 옆에서 보면 살짝 보이죠? 이런 라인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옆에서 봤을 때 허벅지 뒤쪽이 좀 더 튀어나온 형상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상의 다리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확실히 이 제트기의 엔진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선으로 붉은 색깔 라인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부터 쭉 일자로 쭉 정강이 타고 내려와서 발끝까지 이 금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멋집니다. 발 자체도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발꿈치 쪽 역시 비행기 덕트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도 금색의 포인트들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종아리 위쪽으로는 금색 도색인데 나머지 이 아래쪽부터 발 앞쪽에 정강이 무릎까지 이쪽은 다 메탈릭 골드 사출입니다. 가만 보면 허벅지 쪽도 메탈릭 사출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진짜 이번에 금색 사출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정말 언뜻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뒤꿈치도 금색이지만은 사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색이 까질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도 보면은 이쪽이 엔진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쪽이 추진 장치의 뒷부분 같은 느낌이고요. 랜딩 기어가 접혀져 있는 형상부터 그 아래쪽으로 원통형의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그러면서도 뒤쪽으로 여기가 이따가 변형했을 때 기체의 뒤쪽 날개가 되겠구나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금씩 빨간색의 라인들도 보이고요. 날개를 뒤쪽에서 보니까 금색 빨간색의 라인들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체 패널 라인도 좀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전체적으로 기수가 외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도 이제 접혀져 있는 외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넓은 패널 부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고개 돌려주고 걸리는 거 없이 완전히 돌아가기도 하고,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한데 드는 부분이 아래쪽 외장 자체가 가동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애초에 변형 기믹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개 쪽이 팔을 살짝 가리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날개를 좀 이렇게 가동시켜주면 움직이기 편하고요. 아예 몸통 쪽에 있는 관절에서 팔을 옆으로 들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팔 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팔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지는 형태고, 물론 팔 앞으로 드는 부분 편하게 들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절이 이렇게 라쳇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팔꿈치 역시 90도까지의 라쳇으로 굽힐 수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손목이 바깥쪽으로 한번 꺾입니다. 안 그래도 창을 들고 있다 보니까 요건 굉장히 반가운 가동이네요. 대신 손목 회전은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허리 회전은 따로 없습니다. 등 쪽에 변형기구가 좀 몰려있는 형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역시 라쳇으로 90도까지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집니다. 양쪽 다 90도까지 들어지죠. 허벅지 역시 라쳇으로 편안하게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릎 외장도 가동시킬 수 있어요. 애초에 이 부분이 변형을 위한 가동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무릎 외장도 움직이고 무릎도 크게 굽혀지는 거죠. 거기에 발목 자체는 약간 사선으로 깎여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좌우 꺾는 건 없어도 펴는 건 됩니다. 역시나 변형 기믹이긴 한데 그래도 꽤 멋지게 발이 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날개 자체는 이렇게 크게 위로 펼치거나 아래로 완전히 접어주거나 아니면은 안쪽으로 조금 펴주고 또는 뒤로도 이렇게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날개 바깥 파츠도 이렇게 따로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기 역시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보기 전에 무장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크림슨 랜스! 손에 들려주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은 수납도 됩니다. 어디로? 등으로 가서 기수가 있었잖아요. 이 기수가 왜 이렇게 등에 정중하게 달렸냐? 안쪽에 공간이 있고 여길로 랜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딱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랜스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팔로 가서 이제 팔에 있는 구멍에다가 나이트 실드 안쪽에 조인트를 맞춰서 장착! 이렇게 팔을 굽힌 상태에서 장착을 해놓는 것도 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팔을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 상태에서도 딱 맞게 쉴드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랜스는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 그대로 들고 있어도 충분히 멋지긴 하지만 손목을 꺾어서 멋지게 쭉 뻗어 잡는 이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애초에 이런 손목 가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고요. 그럼 액션! 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하체 가동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포즈 취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특히 손목도 진짜 열일합니다. 쫙 뻗어 잡았기 때문에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 각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랜스를 앞으로 내세우고 돌진하는 느낌. 역시 랜스 들었는데 랜스 차지죠. 그리고 이런 포즈도 꽤 멋질 것 같습니다. 랜스를 하늘을 향해서 크게 치켜든 이런 포즈도 충분히 멋지죠. 직선적인 무기다 보니까 들었을 때의 멋이 한층 더해지거든요. 또 거기에 역시 이번에도 손목은 열일하고요. 자, 액션은 가볍게 이 정도로만 보고 우리 아직 남았잖아요. 셋업 해봐야죠. 나이트 그리폰 셋업! 자, 그러면은 카드 웨폰 변형시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메탈 카드는 제거. 왼 패널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친구가 스톰 슬래셔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가 있는 부분이 스톰 러너입니다. 스카이 갤럽의 다리가 윈드 러너, 이쪽은 스톰 러너. 먼저 이 다리들, 앞다리, 뒷다리 전부 다 한두 클릭씩 먼저 벌려줍니다. 이유는 락을 풀기 위해서인데요. 이 스톰 슬래셔 자체도 이렇게 검은 색깔의 돌기가 하나 보이죠? 이게 다리 안쪽의 구멍과 맞춰서 락이 걸려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선. 그래서 락을 풀고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은 이쪽도 금색 파츠 부분에 돌기가 하나씩 있죠. 이걸로 다리 안쪽 파츠와 락을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락을 풀었으니 스톰 슬래셔를 분리! 이 검은색 부분이 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앞쪽에 금색 장식이 있는 부분이 앞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들을 다 아래로 향하게 펼치고 접혀져 있는 무릎도 전부 다 펼쳐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발목도 있습니다. 발목이 좌우로 회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꺾어주세요. 그 다음 파츠 각도 보면서 이제 수평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당하다 느낀 건 완전히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 한 클릭 정도씩만 벌려줘도 충분히 멋진 각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잘 세워놓고요. 다음은 스톰 슬래셔 해보도록 합시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잘 갈라주고 검은색이 앞으로 오게끔 해준 다음에 뒤쪽 파츠가 위로, 앞쪽 파츠가 아래로 한 두 클릭 정도씩만 해주면 깔끔합니다. 멋지게 펼쳐지죠. 이 가운데 있는 공간에다가 날개를 결합해서 더 큰 날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요 앞뒤 날개 굳이 뭐 방향 맞출 필요는 없고요. 앞이 위로 가든 뒤가 위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이거.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이 올라가든 뒤로 올라가든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양쪽 다 날개 만들었으면 웨폰 카드 준비 끝! 다음은 나이트 그리폰에 이걸 어떻게 장착하느냐? 일단 팔에 들려놓은 무장은 그대로 두고요. 뒤로 갑니다. 스텔스의 기수 파츠를 뒤로 그대로 빼줄게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틈이 하나씩 있거든요. 틈? 그리고 아래쪽엔 조인트가 있죠. 그게 위쪽 틈에는 랜딩 기어 좌우에 있는 돌기, 아래쪽에는 밑에 있는 조인트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위치 흔들림 없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걸 알고 뒤쪽으로 그대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랜딩 기어를 뒤쪽으로 한 클릭 움직여줍니다. 다음 떼어낸 자리에 있던 외장을 뒤로 90도 들어 올려주고 다리를 바깥쪽을 보게 허벅지 회전시켜주고 종아리 좌우를
연결, 그리고 발도 접고 무릎도 완전히 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무릎 외장까지 전부 가동시켰으면 고관절을 뒤쪽으로 움직여서 90도 들어 올려주죠. 그 다음 먼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번엔 발꿈치 안쪽에 틈새가 있네요. 여기에 그럼 랜딩 기어 좌우의 돌기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위에 보면 조인트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 기수 뒤쪽에 구멍 2개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 잘 보면서 맞춰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잘 보면서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합 준비 끝! 이제 웨폰 카드 스톰러너를 가지고 와서 아래쪽부터 이 골반 아래쪽의 조인트와 요 종아리 사이에 구멍 하나 보이죠 여기? 조인트 끼워질 곳 여기를 잘 보고 앞뒤로 결합! 깔끔하게! 다음은 날개입니다. 요 바깥쪽에 있는 금색 날개 부분을 한 클릭 정도 바깥쪽으로 가동시켜둡니다. 그 다음 스톰 슬래셔를 가지고 와서 가운데 날개에 틈새에다가 날개 끝을 맞춰서 여기 끝에 돌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위치 고정을 하면서 이 위에 있던 조인트를 잘 맞춰서 딱 소리 나게 끼워줍니다. 이게 딱 소리 나게 안 끼워지면 살짝 걸쳤다 그러면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소리 들리게 장착을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끝에 돌기로 고정, 안쪽에 조인트 딱 소리 나게 고정. 마지막은 고개를 완전히 들어 넘기고 가슴 아래쪽을 누르면서 위를 당기면 빰 빠밤 나이트 그리폰 셋업 완료. 멋져요. 멋집니다. 오 진짜 멋있어요. 이야, 뒷모습이 진짜 멋있네. 이야, 제대로 사족보행. 와, 멋져. 진짜 멋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됐는데 검은색의 사족보행이니까 바로 앞 시즌에 흰색의 사족보행이 있으니까 스카이갤럽 셋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짠! 어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웅장하네. 웅장하네. 이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뭐 백색과 흑색이다 뭐 이것도 있는데요. 스카이갤럽은 사족보행에 본인의 다리를 같이 쓴다라는 거고 나이트 그리폰은 사족보행에 본인의 다리는 쓰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확실히 뒤에서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둘 다 사족보행이라고는 하지만 묘하게 모티브가 다르죠. 스카이갤럽은 말의 하체입니다. 근데 나이트 그리폰은 저 이름 그대로 그리폰이라서 이 뒷발, 앞발 가릴 거 없이 다 발톱이 달려있다는 게 포인트죠. 스카이갤럽은 그래서 뒷다리가 말의 뒷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꼬리도 말꼬리 같은 게 달려있기도 하고, 그쵸? 확실히 둘을 비교했을 때 최소한 둘이 뭔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비슷한 컨셉. 잠깐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흉부에 그리폰의 머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리의 형상이라던가 눈, 약간 그리폰 주변의 깃털 형태의 이런 디테일들도 엿볼 수가 있죠. 거기다 눈매 자체도 되게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날개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 아까 이 가운데 날개에 중간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 비어 있는 게 이 나이트 그리폰 원래 날개의 금색 라인이랑 연결되면서 일체형으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 없이 확실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날개를 접고 요 나이트 그리폰의 원래 날개까지 접으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날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펼쳐서 날개를 다 펼치면 좌우 펼치고 있는 느낌이 다르죠. 지금 왼쪽으로는 약간 대기 상태, 완전히 접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대기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건 완전히 펼쳐서 비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쓰던 다리도 뒤쪽으로 완전히 접어서 추진장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요. 스텔스기의 기수가 꼬리가 되어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날카로운 꼬리, 아주 샤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체 역시 아예 골반 아래쪽도 새로운 디테일로 만들어진다던가 바닥 쪽은 아예 그냥 웨폰 카드로 전체로 덮어버린다, 이런 부분도 좋았고, 다리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좋아요. 앞다리, 뒷다리 할 거 없이 다 깃털의 형상처럼 보이는 디테일도 보기 좋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발톱 부분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게 멋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앞다리 뒷다리 따질 거 없이 잘 되어 있죠. 물론 요 그리폰의 다리에도 빨간 색깔 포인트들 잊지 않고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예 색감 자체가 이제 본체와 일체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가동 같은 경우는 아까 완전히 막 돌리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다리 자체의 가동도 좋습니다. 아예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것도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무릎을 펴는 것도 어느 정도 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뒷다리는 더 많이 움직이는 형상이고요. 앞으로 굽히는 거야. 애초에 형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굽혀지고요. 그리고 발목도 제약 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액션도 살펴봐야겠죠? 공식 CG처럼 이렇게 로우 앵글로 렌스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렌스를 좀 이렇게 앞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비춰지게끔 해주면 더 좋습니다. 먼저 하늘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날개 활짝 펴고 다리도 앞뒤로 쭉 뻗어서 비행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카메라 쪽으로 더 기울여주면 더 좋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멋진 구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살짝 위에서 봐도 될 것 같고요. 날개가 훨씬 커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이트 쉴드로 방어하는 액션도 만들어봤습니다. 쉴드가 큰 편이다 보니까 적어도 몸통만큼은 확실하게 다 가려주거든요. 꽤나 든든한 쉴드네요. 그리고 그리폰의 발톱으로 공격하는 스크림 오브 탈론! 공격할 때 그리폰의 잔상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애초에 뭐 외형 자체가 진짜 완전 그리폰이어가지고 충분히 멋진 액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샤우트 오브 빅! 그리폰의 부리로 공격하듯 찌르는 공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리치 오브 프레이! 그리폰의 날개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죠. 확실히 각 무장별로 좀 더 커 보이게끔 보이는 이런 가동들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날개도 지금 완전히 펼쳤을 때 분위기가 아까랑 또 다르죠? 지금 날개를 한 클릭씩 더 펼친 거거든요, 이거를.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조금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뒷다리로만 서서 앞다리를 드는 액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 자체도 기본 다 라쳇이었잖아요. 튼튼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스카이 갤럭과 맞붙는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무기끼리 부딪혀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보니까 같이 뒀을 때 시너지도 은근히 있어요. 혹시 스카이 갤럭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나이트 그리폰도 같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트 그리폰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장은 양쪽에서 일단 다 떼놓고 무장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나이트 쉴드 가운데 긴 부분을 기점으로 반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접기 전에 렌스를 수납해 줄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렌스와 쉴드 파츠끼리 이렇게 사선으로 겹쳐지는 거라서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는 넣기가 조금 힘들고요. 뭐 이런 사선보다도 이 렌스의 구멍에 맞춰서 아래쪽에 조인트로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덮으면서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할 때도 이 아래쪽 검은색 파츠랑 렌스 빨간 부품을 떼어내면서 분리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렇다고 렌스를 밑에 먼저 끼우기에는 역시 뒤쪽 파츠가 걸리기 때문에 위에 먼저 걸어놓고 내리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등에서 스텔스의 기술을 떼와서 방금 만든 무장을 렌스 수납하듯 넣어서 고정해주면 스텔스의 기수 부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기수가 장착되어 있던 등 파츠를 90도 들어주고요. 날개를 완전히 밑으로 내린 다음 뒤쪽으로 조금만 더 접어 놓을게요. 팔이 움직이기 편하게. 이 상태에서 머리 180도 돌린 다음 뒤로 완전히 접어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겼죠? 어깨를 위로 접어서 완전히 어깨끼리 만나게 해주고요. 팔을 밑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날개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안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팔 바깥쪽에 있는 구멍이랑 아까 실드 꼈던 구멍 이거랑 맞추면서 락을 걸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가지고 오면서 잘 락 걸어주고 겨냥하기 편하게 바깥쪽 날개를 조금만 벌려 놓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고관절은 차렷 자세, 발을 접고 무릎을 아래쪽 관절을 90도 정도 일단 움직여 놓고 허벅지를 발이 바깥쪽으로 가게 9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완전히 굽혀줄 건데 이때 종아리랑 허벅지 뒤에 있는 조인트끼리 맞출 거고요. 그러면서 발 옆에 있는 이 검은색 돌기랑 이 위에 있는 틈새가 있습니다. 이것끼리 맞춰줄 거고요. 또 하나 이 뒤쪽에 검은색 동그라미 구멍 하나 보이죠? 이거랑 종아리 뒤에 있던 조인트랑
또 맞춰주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잘 맞추면서 세 군데죠. 뒤 또 하나 있고 위, 옆에서 세 군데 다 맞추면서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변형시킬 때는 다리를 잡고 옆으로 뺀다기보다는 살짝 요 고관절을 들면서 빼주면 잘 빠져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 다음 날개도 접어주고 무릎 외장도 펴줍니다. 반대쪽 연속 동작으로 봅시다. 90도 돌리고 무릎 접으면서 락 걸 거 두 군데 걸고 무릎 외장 펴면 날개도 접어주면 다리 변형도 끝입니다. 이대로 뒤집으면 바닥에 쓸릴 수 있으니까 랜딩 기어를 펼쳐줄게요. 두 개의 랜딩 기어 펼쳤으면 뒤집고 펼쳐놨던 외장을 덮어주면서 역시 양쪽의 돌기끼리 락을 걸어줍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제 미리 만들어둔 기술을 가지고 와서 끼워주면 되는데 그냥 끼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바닥 쪽에 있는 이 조인트 앞뒤로 하나씩 있거든요. 위에도 하나, 아래에도 하나, 이 두꺼운 축 조인트 있죠. 이거 두 개를 맞춰주면 되는 건데 안쪽에 뭔가 걸려요. 그죠? 그대로 안 올라가죠. 이 무릎 관절 부분이 이 검은색 파츠 이 틈새 하나 있죠. 이 틈새에 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무릎 먼저 안쪽에 배치시키고 앞, 뒤에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뺄 때도 이 아래쪽을 먼저 빼줘야 해요. 그래서 살짝 쪼개듯이 해주면 분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결합. 그렇게 나이트 그리폰 비클 모드 완성! 스텔스기의 형상이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딱 보기에는 실존하는 제트기죠. 블랙버드라는 제트기가 연상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앞뒤로 길어요. 기수가 엄청 길고요. 뒤쪽도 제대로 엔진이 뒤로 확 하고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좌우 폭은 좀 좁은 형태입니다. 아주 멋진 그런 형상이고요. 이게 앞뒤로 길다 보니까 이게 본체 로봇 형태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길이를 재보면 36cm쯤 되네요. 앞뒤 길이가 가장 긴 부분으로 쟀을 때가 그 정도 됩니다. 물론 랜딩 기어 뒤에 두 개, 앞에 하나, 요거 바퀴들이 다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닥에서 굴려줄 수 있고요. 랜딩 기어들 다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접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일단 기수 부분 메탈 카드보 특유의 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아이라인이 빨간색으로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요 전체적인 테두리 이 라인 자체가 다 금색인데 가만 보면은 이 앞쪽은 사출이고요. 이 중간부터는 도색입니다. 근데 역시 멀리서 봤을 때는 큰 이질감이 없다. 그래서 긴 목 부분 중간이 약간 렌스의 외장 부분이고 뒤쪽으로는 아까는 볼 수 없었던 붉은색의 라인이 전체가 다 이어져 있는 형태도 멋진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접합선들도 패널 라인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기본적인 패널 라인도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까지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날개만 슬쩍 보이지만 여기가 가장 뒷부분이 나이트 그리폰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엔진부 이거 멋있고요. 특히나 쉴드가 합쳐지면서 이 내부에 초록색 메탈릭 그린 부분이 합쳐져서 마치 하나의 센서처럼 보인다는 것도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리와 날개가 이어지면서 엔진 부분이 크게 완성되는 이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아까 무릎부터 발까지의 금색 라인과 날개의 금색 라인이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이 포인트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뒤쪽 역시 완전히 이제 엔진이 뒤쪽으로 향해 있는 아까 어깨에 있었던 것도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뒷모습도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아래쪽도 상당히 괜찮은 게 너무 어색하지만은 않은 앞쪽에 금색 라인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까지도 쉴드의 일부분이 또 형상을 만들어주고 있고 완전히 뒤쪽으로 가야 나이트 그리폰의 몸통이나 손 같은 게 보이는데 이질감은 크게 없죠. 색깔도 오히려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카이 갤럽의 비클과도 비교해봐야겠죠. 이게 근데 스카이 갤럽이 역시 수송기라 그런가 일단 면적이나 이런 게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길이로는 절대 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이 딱 놨을 때 앞뒤 최대 길이는 서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두께는 스카이 갤럽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높이도 차이가 나긴 한다. 지금 스카이 갤럽 날개에 쏙 들어가요. 날개 밑으로. 자, 그럼 나이트 그리폰 다시 로봇으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나이트 그리폰 변형 완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보드 와이드 나이트 그리폰 리뷰해봤습니다. 금색과 검은색이 조합된 저 외형, 그리고 그리폰의 얼굴이 가슴에 있는 것, 거기다가 사족 보행에다가 렌스에다가 나이트 컨셉, 멋진 것들이 아주 적절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스카이 갤럽을 갖고 계시다면은 더욱 추천. 잘 어울립니다. 진짜 흑과 백, 거기다가 같은 사족 보행,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심지어 사이즈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왠지 스카이 갤럽의 짝으로 두기가 아주 좋다.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등장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빨리 방영 시작해서 나이트 그리폰도 빨리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액션들이,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은 어떤지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궁금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